이번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큰 단원을 바꿨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위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A4 용지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상해 봅시다. 기찻길이 있다, 그죠? 그 기찻길을 위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 그러면 기찻길이 선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기차가 저기에서부터 달려올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기차의 제일 앞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누구에게나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0페이지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직선 위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까와 관련된 얘기다, 맞죠? 방금 얘기한 철도를 측면에서 바라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보겠습니다. KTX를 타려면 어디에 내려야 하지? 우리 KTX 있죠? 여기서 김천에 가면 KTX 타는 곳이 있다, 그죠? KTX 타려면 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135번 역이라고 한다. 100, 여기 보니까 135번역, 133, 134, 135, 136, 137, 138, 13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35는 동대구역이네요. 여기는 이 지하철 노선은 대구다, 그죠? 동대구역에서 내리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번의 역의 이름을 말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동대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텍스트 보겠습니다. 위에 생각 열기에서 도시철도 노선의 각 역에는 번호가 하나씩 대응하므로 그 번호로 역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직선 위에 각 점에는 수가 하나씩 대응하므로 그 수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대응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이 대응은 한자말입니다. 이 마주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맞서서 서로 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 행동을 취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대응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어진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여기서는 어떤 거죠? 도시철도 노선의 각 역하고 번호가 하나씩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한다. 자, 좌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좌표가 뭐죠?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는 수. 그러니까 좌표는 숫자다, 그죠? 좌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숫자다, 그죠? 근데 그 어떤 숫자냐?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숫자. 짝을 짓는 숫자.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많잖아요. 우리 정수와 유리수 할 때 수직선 배웠다, 맞죠? 그 수직선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떤 한 점에 대응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 P의 좌표, 어떤 점의 이름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우리는 P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로 표현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기호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특히 좌표가 0인 점을 수직선 위의 원점이라고 하며 O로 나타낸다. 즉 O는 0이다 이 말이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세요. 점 A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면 A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다. 지금 보세요. 수직에서 한 점 A에 대응하는 점이 대응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다 맞죠?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고 표를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B가 보니까 1 위에 있다 그죠? 그러므로 B 괄호 열고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평면 위의 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평면 위의 점의 위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생각 열기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극장의 좌석 배치도에서 색칠된 3열 2번 좌석 위치를 3,2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나타내기를 하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열은 여기 있네요. 3열은 얘들 전부 다 3열이죠. 3열 2번, 1번, 2번 만나는 이 점을 3열 2열 즉 3,2로 표현하기로 하자. 장애인 좌석의 위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나타내 보자. 자, 볼까요? 요게 장애인 좌석이다 맞죠? 자, 기본적으로 장애인 좌석은 보니까 6열에 있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선 6열, 열을 먼저 쓰다 그죠? 그래서 6열 하고 7번 자리, 6열 7번 자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6열 8번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4,5 4열 5번 자리 그죠? 그 다음에 5열 4번 자리가 나타나는 좌석을 각각 오른 그림에 표시하고 두 좌석을 확인해 보자 같은지. 자, 우선 4열 5번 봅시다. 4열 5번 여기네요. 여기가 4열 5번이다 그죠? 그 다음에 5열 4번 자리 여기다 그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각각 우리가 칠했습니다 그죠? 위치가 다르네요. 숫자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위치가 다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의 생명열기에서 3,2, 4,5, 5,4와 같이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괄호 안에 짝을 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두 수를 순서를 정하여 괄호 안에 짝 지어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했으니까 순서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쌍은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4,5와 5,4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쌍. 자, 이제 순서쌍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 점을 한번 위치를 나타내 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쭉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쌍을 이용하여 평면 위에 점 위치를 나타내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수직선 위의 각각의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그린다. 자, 여기 부분 우리 정수와 유리수 공부할 때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직선을 이 직선을 머릿속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 더 생겼다 맞죠? 그럼 하나 더 생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90도 회전시킬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시키고 이렇게 90도 회전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가 세워질 수 있겠죠. 90도는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다 맞죠? 자, 이렇게 만나게끔 그리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원점이 만나게끔 여기 그린다. 이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한다.
가로 세로 이렇게 불러주기 귀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다 라는 겁니다. 또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좌표평면? 평면은 어떤 거죠? 평면은 평평한 면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A4 용지다 맞죠? 그럼 이 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면이 보이죠? 여기 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X축, Y축 선이 있잖아요. 그 선 두 개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공간이 나눠졌다 맞죠? 그래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표축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좌표평면입니다. 그리고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 여기가 되겠죠? 여기 만나는 점, 점 O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좌표 평면을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데카르트 평면, 이 데카르트라는 말은 이 여기 위에 있죠. 그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과 Y축의 각각 수선을 긋고 이 수선과 좌표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한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의 좌표가 A, B일 때 이것을 기호로 P, A, B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그 다음에 점 B를 P의 Y좌표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수선이 뭐죠? 수직인 선이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점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X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X축이죠. X축이 여기다 맞죠? X축의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만날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숫자로 할까요? 2라고 하겠습니다. 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에 수선을 내려서 얘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요 얘와 얘 순서상 2, 3을 이 P의 좌표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P의 좌표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여기서 어디 갔죠? 여기서 여기 2 있잖아요. 2는 여기 있다 맞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맞죠? 그래서 얘를 X좌표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3은 보니까 Y축 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Y의 좌표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번 시간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좌표라는 개념, 그 다음에 크게는 두 가지로 알아봤다 그죠? 직선 위의 점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점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